2020년 8월 7일 금요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의 그 연필이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택배가 11시에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네요. 아마도 비 때문에 더 늦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도 체크 조금만 하면서 할게요. 자, 읽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나 주택의 창문이 깨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창문이 깨지다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지요? 창문이 깨지는 일. 창문이 깨지다. 이를 막기 위해 창문에 신문지를 바르거나 테이프를 붙이곤 하는데,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네요. 그럼 확인하면 되겠죠. 바로 창문을 완전히 닫고, 창문을 닫고 잘 고정되도록 잠금 장치를 걸어두는 것이다. 고정되다, 여기 고정이 나오대요. 네, 고정은 움직이지 않도록 딱 잡아두는 것이에요. 우리 창문을 보면 닫는 것 말고 한번 잠그는 것이 더 있죠. 그게 바로 고정 잠금 장치,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 태풍으로 창문이 깨지는 이유는 열어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의 압력이 평소보다 라라라. 그래서 가로 넣을 거 1, 2, 3, 4 넣으면 되고, 외부, 밖을 이야기하죠. 밖. 외부의 강한 바람이 좁은 틈을 통해, 틈은 아주 작은 공간을 이야기해요. 실내로 들어올 때 그 힘은 갑자기 세지기 때문이다. 그럼 왜 잠금 장치를 잘 해두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의 압력, 압력은 힘을 이야기하죠. 바람의 힘이 평소 보통보다 갑자기 줄어들어서 서서히 강해져서, 서서히 강해지다는 할 수가 없죠. 여기 갑자기 세지다라고 나왔으니까 서서히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잠금장치 하지 않아도 되겠죠. 2배로 높아진다. 바람이 세진다. 2배로 높아진다. 힘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31번에는 3번이 들어가게 돼요. 괄호에 들어갈 말. 창문이 깨지다. 고정되다. 이 정도 말하면 되겠네요. 다음 32번 해볼게요. 32번부터 34번까지는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이에요. 내용이 같은 것 고르는 거니까 이 내용을 읽고 똑같은 말로 바꿔서 보기에다 해놨겠죠. 요즘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얼마나 클 것인지, 언제까지 클 수 있을지 미리 알고 싶어 한다. 사람의 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 요인은 요소를 이야기하죠. 영향을 미치는 것들, 요인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크게 2가지 이야기하니까 2가지 확인하면 되겠죠.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민족, 성, 부모 등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은 활동량, 영양 상태, 질병 유무 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여러분, 그럼 유전을 확인을 해야겠죠, 우리. 펜이 없어서. 자, 자, 유전은요, 옛날부터 아니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보통 어머니, 아버지가 키가 크시면 아이도 키가 크다, 혹은 이런 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뚱뚱하면 아이도 뚱뚱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바로 유전이에요. 우리 아빠는 쌍꺼풀이 있고 엄마는 쌍꺼풀이 없는데 저는 아빠를 닮아서 쌍꺼풀이 있어요. 이런 것들. 유전.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유전이라고 하죠. DNA. 또 하나는 환경적이다. 이런 거. 자, 유전적인 요인은 민족, 그렇죠. 성, 부모 등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은 활동량, 움직이는 거, 영양 상태.
영양 있는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이런 거. 질병, 원래 아픈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죠. 질병, 유무 등이 있다 이렇게 해요. 자, 32번. 그러면 같은 것을 골라야 한다고 했어요. 같은 것. 같은 것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합시다. 스트레스 때문에 키가 안 크는 사람이 많다. 스트레스 때문에 키가 안 큰다는 이야기는 없죠. 네. 아님. 키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에 질병이 있다. 자, 유전적인 요인에는 민족성 부모라고 했죠.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번. 환경적인 요인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유전적, 하나는 환경적. 두 개가 똑같은 거죠. 매우 적은 게 아니죠. 4번.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키에 관심이 많다. 그렇죠, 여기?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얼마나 클 것인지, 언제까지 클 수 있을지를 미리 알고 싶어 한다.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32번, 우리 30번 넘어가면 아, 선생님 점점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32번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들이었으니까. 유전, 물론 유전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 어휘를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모른다고 해도 이해는 할 수 있겠죠. 33번 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자 볼게요. 최근 노인들을 위한 복지. 여러분 복지는 이제는 다 이제 알고 있죠. 복지. 잘 살게 하는 거죠. 복지 차원으로 노인 복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노인들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새롭게 시작된 노노케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 뭐 노노케어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 설명하고 있네요. 노노케어란 노인 2명이 한 조. 여기서 말하는 조는 팀을 이야기합니다. 한 조, 그러니까 한 팀이 되어 독거노인 1명을 돌보는 제도이다. 독거노인, 나이 든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인 지원자들은 독거노인 집에 월 10회 방문하고 보수를 받는다. 보수를 받다는 월급을 받는 거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노인들. 그러니까 사회와 경제와 문화적으로 소외되다는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노인들이 돌보도록 하는 이 제도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만들고요. 돌봄 확대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 여기 또 이제 돌보다. 독거노인은 혼자 사는 노인이야, 여러분. 물론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고 한다면 힘든 분들의 이야기예요. 혼자 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사회와 경제와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또 뭐였어요? 돌봄 확대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확인해야 돼요. 성과를 거두다는 여러분 성공을 했다는 거야. 좋은 결과를 내가 받았다. 거두다는 얻었다라고 해요. 성과,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다. 성공적인 결과를 받았다,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좋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1번. 노노케어 서비스에 지원한 노인들은 무료로 일을 하고 있다. 무료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죠. 보수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X. 연 필요 없어. 노노케어는 노인 1명당 독거 노인을
독거노인 한 명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니죠. 노노케어는 어떻게 해요? 노인 2명이 독거노인 1명을 한다고 했어요. 자, 노노케어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이다. 고령화 시대 나왔네. 고령화 시대는 뭐였어요? 점점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대,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이다. 그렇죠. 자, 4번. 노노케어는 여유 있고 건강한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니라고 했죠. 어떤 노인들이 받아야?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받는 서비스라고 했죠. 됐어요. 3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노인 문제가 정말 많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나 뭐 기사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그러니까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도 노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나 유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인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4번. 이번에는 관광 이야기를 하네요. 관광산업은 산업 하니까 관광으로 돈을 버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여러분 공장은 다 알죠? 공장에 보면은 공장에서는 보통 기계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굴뚝이 있고 여기에서 좋지 않은 연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쵸? 그런데 관광산업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굴뚝이 없는 공장으로 불러요. 네.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러니까 관광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 한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 음식점은 물론 숙박시설과 상점, 음식점 말 그대로 식당을 이야기하고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이런 것들, 상점은 물건을 파는 것,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유명한 관광지 한 곳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벌어들이는 돈을 버는 수익, 돈을 이야기해요. 자동차 몇 천 대를 판매하는 것과 맞먹다. 여기서의 맞먹다는 서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맞먹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관광지 한 곳에서 벌어들인 돈을 버는 거하고 자동차 몇 천 대를 판매하는 돈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한 관광산업은 서비스, 그렇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주지요. 많은 일자리 창출, 여기도 일자리 창출 나왔어요. 아까도 노인 일자리 창출 나왔고요. 지금도 일자리 창출 나왔죠.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일자리 창출 뭐였어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일할 수 있도록. 자, 그럼 1번. 관광산업은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건 아니죠. 관광산업의 발달과 일자리 창출은 큰 관계가 없다. 아니요.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을 많이 이끌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2번도 X. 3번. 유명한 관광지의 수익은 자동차 판매 수익과 비교한다? 비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개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4번. 한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면 부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부가 수익,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이네. 부가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부가는 무언가 하나를 하면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관광지로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그 동네 음식점에 가고요. 거기에서 잠도 자고 물건도 사요. 그쵸? 물건도 사. 그러면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숙박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또 상점에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되면 한 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숙박시설, 상점 모두 다 하나하나 같이 잘 됩니다. 이게 바로 부가수익이에요. 한 곳에서만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수익을 얻는 것,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맞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기억해야 할 어휘들이 나오는 거죠. 점점 어휘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35번부터 38번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주제를 확인하려면 보세요. 앞, 뒤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확인한 거 보면 35번도 여기쯤에 있고 뒤에서 확인을 하고 36번도 앞과 뒤, 37번도 뒤, 38번도 뒤 이렇게 나와 있죠. 앞 제일 문장의 처음과 문장의 끝부분, 문단의 처음과 문단의 끝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미국 뉴올리언스는 도시 대부분이 평균 해수면, 또 어려운 말 나네, 바다보다 낮다는 거예요. 바다 물 높이. 평균 해수면보다 낮아 크고 작은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2005년 8월에는 엄청난 비를 동반한 허리케인. 여기서 말하는 허리케인은 태풍을 이야기합니다. 태풍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도시의 반 이상이 물에 잠기다.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집들이 있으면 도시의 전체 도시의 반 이상이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죠. 이 지역의 피해가 큰 이유는 강과 주변의 호수보다, 강하고 호수보다 낮은 지역, 강이 여기에 있으면 도시는 여기 낮은 지역에 있는 거, 아래. 낮은 지역에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무분별하다. 확실히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무분별하다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낮아진 지반과 낙후된 운하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이다. 지하수를 개발했고요. 운하댐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려워요. 1번.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다가 주제는 아니에요. 지역마다 자연재해가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똑같다예요.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니요. 강과 호수 주변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아니요. 그래서 보면 4번인데 인위적인 환경 변화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유발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인위적이다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인위적이다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만들었다. 반대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스럽다. 자연이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이 있죠. 인위적이다는 이렇게 낮은 지역의 도시를 사람들이 만들고 무분별, 아무렇지 않게 마음대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환경을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피해를 만드는 거죠. 피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이다. 피해를 유발한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주제를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해야 하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렵죠. 어휘들이 좀 어다 문법보다. 자, 36번도 해볼게요. 풍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현상에 자원의 축복이라고 한다. 자, 자원이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어느 한 나라에서 그 나라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석유, 기름. 기름은 나오는 땅, 나오는 나라가 있고 기름이 있는 나라가 있고 기름이 없는 나라가 있죠. 한국은 기름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름 부자 나라들이 있죠.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 그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경제 성장을 했어요. 이런 현상을 자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자가 됐잖아요, 나라가. 반대로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도 자원 수출로 얻은 이익. 자,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을 수출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이게 일부에게만 돌아가요. 일부는 어느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죠.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는 전체의 반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일부에게만 돌아가면서 경제 성장이 늦어지고 국민의 삶의 질도 낮아지는 현상은 어떻게 자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최근 단순한 자원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자원의 저주는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죠.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원의 축복은 돈을 많이 벌어 자원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원의 저주는 자원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도 낮아지고 그래서 좋지 않은 걸 이야기하죠. 자, 그럼 1번. 자원은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아니죠. 자원의 축복과 자원의 저주 두 가지 모두 다 있었어요. 자원이 풍부할수록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그 말도 없고요. 자원의 저주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겠죠. 빈부격차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빈, 가난하다. 부, 부자이다. 격차, 차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3. 경제 성장으로 자원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말은 없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4번.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 경제가 변한다. 그렇죠. 자원의 축복인 나라가 있고 자원의 저주인 나라가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자원의 저주인 나라들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4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럼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